두 번째 이야기 들어갈게요. 그 핵 안전성 관련된 공익 제보가 정말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내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장미쁨 기자님 보도도 공익 제보자의 그렇죠. 제보를 통해서였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2021년에 월성원전 3중 수소 문제를 제가 1월 달에 보도했는데, 사실 제가 보도한 것은 그 실제 그 토대가 되는 것은 한수원의 내부 문건인데, 그거는 그 한 3개월쯤 전에 경주환경운동연합에 제보가 됐던 문건이에요. 그래서 익명의 어떤 서류가 그 사무실 문 앞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분석을 하시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셨고, 근데 그것들을 일부 언론들과 몇몇 언론들의 보도가 되고 국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 문제가 알려졌고, 문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월성원전에서 특히 그런 어떤 해결료를 보관하거나 굉장히 중요하게 방사능 농도가 높은 시설에서 누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부 문건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의혹 제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제기들과는 다른 어떤 신빙성과 공신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2022년에 그 호루라기 상을 드린 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존 내 바닥 등에서 여러 곳에 균열이 발생되어서 지하수 등으로 방사성 오염수가 누설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증거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방사성 오염수가 줄줄 새는 결정적인 동영상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바닥 균열 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공익제보했다. 그게 어떻게 구해졌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진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서 물이 새는 그 동영상을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원전에서 물이 샌대라고 하는 거하고 영상을 딱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보도도 우리 장 기자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이제 MBC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수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공익 제보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공익 제보가 계속 되고 있고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어떤 뭐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보를 받을 때도 결국은 이 문제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 원안위 삼중수소 조사단 같은 경우는 발표가 원래는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3개월 지났지만 발표가 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언제 발표될지 이게 워낙 뭐 여러 차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발표를 해야 하는데 좀 약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내부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굉장히 한심하고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긴스라고. 거기서 그 담당하는 조사관이 이걸 새는 걸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문제를 삼았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나중에 이제 외부로 이제 공익제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조사단이 꾸려졌잖아요. 네. 근데 그 조사단도 또 제대로 결과를 못 내고 계속 트러마금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못 나오게, 정보가 못 나오게, 영상이 못 나오게. 원래는 이게 공익제보를 통해서 밝혀진 일이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이 그러면 투명하게 이 아내가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사진을 보여주다든가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방사능 농도가 얼마나 높고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낱낱이 국민한테 알려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소통위원회까지 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장 기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또 최종 결과 발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과연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이희택 박사, 2022년 작년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해왔던 분인데요. 보고서를 통해서 그 킨스의 월성 원전에서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소의 누수 때문이니까 조사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또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면서 2012년에 설치했던 경납 건물 여과 배기
이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서 차수막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킨스에 계속 알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번번이 킨스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2019년에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고요. 이후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수소에서 물이 새고 있음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의 증거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노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2022년에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익제보를 하셨습니다. 이혜택님은 2020년 9월 10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서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를 했고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공익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이게 뭐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하고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원전 안에 가둬져야 할 방사성 물질이 방사능이 바다로 일본 정부가 고의로 내보내는 걸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그 월성 원전에서도 고의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용 후 해결료라는 거는 가장 그 위험한 독극물인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고농도로 엄청나게 높은 고설량의 그런 방사성 물질이 많은 곳인데 이게 원래는 그 수조 안에서 절대로 이렇게 외부로 새면 안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일부 그 냉각수가 오염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왔다라고 이분이 제보를 한 거죠. 네. 제보하기 전에 이미 일단 그 내부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용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그 킨스 보고서를 네. 그 보도를 했었었는데요. 네, 네. 이때 전화가 회사로 와서 이 그 보고서를 한번 그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익명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내용이 실제로 보고서에 있을까? 우리가 지난달에 그렇게 막 보도를 했을 때 가짜 뉴스라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공식적인 보고서에 있을까 하고 봤는데 정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성원전으로부터의 누설이 확인이 되고 실제 이전의 백그라운드 농도보다 지금 월성원전의 삼중수 농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전의 이런 방사성과 관련된 매뉴얼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누설로 제대로 판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서술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킨스에 공식으로 원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리고 당시에 제가 찾아서 봤을 때가 이 보고서가 발간된 지 한참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 한참 뭐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보고서를 봤었을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런 걸 알리지도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놀랐었죠.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기관 안에서 지금 계신 것 같거든요.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이.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끝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알렸을까. 아까 사실 전화도 비실명으로는 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여기저기 이제 흘렸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보도가 안 되거나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혜택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의 이제 실명을 정말 얼굴을 딱 대놓고 그렇게 하시니까 와, 이분은 작년에 저는 진짜 이분에게 우리가 어떤 더 큰 상을 사회적으로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막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 이태 박사님이 훌륭하신 거는 본인이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또는 국회에 가서도 이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공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거기에 사실 몇 달을 답을 못했어요, 그죠? 예, 몇 달을 답을 못했고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그 뒤에서야 이제 조금씩 뭐 한두 줄 약간 제가 보기 하나마나한 얘기하고 이랬는데 사실 공익제보자가 자기를 밝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걸 이제 감수하고 각오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
어려운 그 모범을 보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방송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공익제보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방송인데 방송하다 보면 공익제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결되기는 참 어렵고 그분이 가져야 될 어떤 위험성이나 특히 이제 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함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저는 공익제보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말할 게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어느 뭐 지자체 이런 데에서 그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보상이나 포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과 관련해서 그거를 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바라고 하신 분은 제가 보기에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제도가 공익신고나 또는 뭐 부패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상이나 포상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 되는 건 알지만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는 보상금 한도를 없애자. 응? 누군가의 공익제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오고 피해가 방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공익신고자들이 뭐 조직 안에서 배신자라든가 이런 그런 지탄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법률은 불이익 금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고소고발도 함부로는 못하게 사실은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보상금, 포상금 그 심의위원으로서 이제 뭐 최근에도 뭐 몇 천만 원 결정하고 왜냐하면 줄만한 사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면만 보시 마시고 이렇게 자료를 잘 갖춰서 신고를 하면 제도적으로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공익신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너무 당연히 좋죠. 장려돼야 됩니다. 장려돼야 돼요. 만약에 비리를 보시면 쿨하게 상의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여기서 도와주시고. 저보다 젊은 변호사님들이 저는 이제 그리고 저는 공익 제보가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존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존엄성과 어떤 내가 삶을 진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희생적인 방식으로 내가 참여를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이 사회가 사실 바꾸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제보를 해서 무엇인가 작은 거라도 하나 바뀌었다고 하면 내가 사회를 바꾼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2021년에 이제 호루라기 상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수원 내부 직원이셨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이후에 이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전 내부에 수소 제거기라는 것을 설치를 했대요. 파라고 하는데 이 파를 다 설치했는데 이 파에 결함이 있다라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 수소 제거기가 한수원이 291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불꽃이 날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것은 너무 심각한 결함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판단한 거고 그런데 이것을 제보를 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수소 제거기 부분은 사실은 저도 좀 관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제보자 쪽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수소 제거기가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켈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는 검증 자문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실제로 그 수소 제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하고 이런 거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저는 되게 문제가 많아 보였는데 원자력계는 어쨌든 간에 그걸 문제 없는 걸로 만드는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다른 게 아니고 수소 폭발을 했거든요. 원자로 안에서 수소가 많이 발생해서 이 원전 건물을 이렇게 위에 지붕을 날려버린 사고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후속 대책으로 들어온 게 바로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 게 수소 제거기인데 이게 어쨌든 그 수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백금 이온이
백금 촉매제가 있는데 그 백금이 수소를 이제 결합을 해서 물로 만들어 버리는 원리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정한 온도와 압력 이상이 되니까 이게 불꽃이 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제보가 된 거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이게 장작불이 튀는 불꽃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확 불꽃이 그래요? 타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보자의 상대방 측에서는 이게 실제로는 수소 폭발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검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쌍방의 주장이 부딪힐 때는 그냥 아예 이해한 게 없는 제3자가 봐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그 한수원도 마찬가지인데 한수원은 이제 원전 돌리는 이제 회사거든요, 공기업. 그러니까 이 원전을 운영하는 운영회사, 감독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중간에 있는 국제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크게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 문제와 비리나 사고가 이제 많았던 거라고 저희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한국 내에서 검증하지 말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외국으로 가야 된다. 거기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그냥 국내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처음에는 와 난리가 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돼요 우리나라. 그런 일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그 동안에 그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흐지부지하면서 그 사이에 시간을 사고는 그렇죠. 오늘도 네. 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파 제보하신 분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셨던 걸 본 것 같아요, 네네.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도리어 더 사고를 크게 만들 오히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이든 마지막 멘트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진실일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병원이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장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단순한 사실로는 이 사회나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생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과 다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라는 거를 가려낼 수가 사실 어렵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진실이나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산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복잡하고 우리가 선입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공익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주시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뭐 일반 시민들이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다 이해하거나 알아줄 필요는 없고 뭔가 이렇게 세면 위험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뭔지 모르지만 방사성 물질이 종류가 뭐 10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다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방사능은 안 좋아. 세면 안 되고 내가 피폭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단순한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되고 근데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게 막 위험하다고 하는 쪽하고 이게 괜찮다고 하는 쪽이 있을 때 괜찮다는 쪽을 믿으면 내가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처럼요. 지금 정부는 과학기구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문제 제기하는 쪽을 더 편을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기사가 나갈 때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응원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호루라기 재단의 휘슬 스토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부러 경주에서 올라와 주셔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님이십니다. 진짜. 아니 이런 거 좀 빼주세요. 진짜로.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정말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네. 진짜 많은 걸 걸고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하고
막 잠을 못 자면서 저 같은 취재원한테는 밤 12시에도 막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어렵게 칭찬이에요, 칭찬. 이건 빼도 돼요. 진짜 열심히 하신 기자님이에요. 예, 아무튼 네, 두 분 제가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예, 예. 네. 전 두 분 다 존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공익제보 이슈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